There's been one time in the 75-year history of NATO, 43 of their soldiers lost their life fighting aside American soldiers defending our freedom. Let's talk about Greenland in 20 days.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마두로 축출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한 건 다름 아닌 동맹의 땅 그린란드였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오랫동안 공공연히 탐내왔지만 이번에는 적진에서 한 나라의 수장을 무력으로 끌어내리는 상상박 액션을 보여준 직후라 더더욱 엄포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메시지는 덴마크를 비롯한 나토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동맹국끼리 서로 지켜주지도 못할 망정 아군이 아군을 때리는 최악의 상황을 입에 올린 셈인데요. 이는 곧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어 체제의 붕괴를 뜻합니다. At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나토 동맹의 와해 말고도 덴마크가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가 미국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앞장섰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자 나토는 처음으로 집단방위 5조를 발동합니다. 나토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된 건 그때가 유일했는데요. 이후 미국이 테러 조직 괴멸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며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덴마크는 발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함께 위험한 격전지인 아프간 남부에까지 병력을 투입했는데요. 후방 지원이 아닌 적진 한가운데서 미군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겁니다. 북유럽의 소국 덴마크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당시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파 성향의 라스무센 총리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한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강한 덴마크를 내세워 적극 개입을 주장했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나토 동맹의 틀을 다졌습니다. 덴마크는 2002년부터 아프간에 본격적으로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2021년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11,000명이 넘는 덴마크 청년들이 아프간을 거쳐갔습니다. 덴마크인 전사자는 43명에 이르는데 나토 파병국 중 인구 대비 전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덴마크 파병군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화제를 모을 정도로 덴마크의 파병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자 미국 보수 진영 안에서도 혈맹 덴마크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Denmark was one of NATO's most disproportionately high contributors in Afghanistan. 43 of their soldiers lost their life. What makes me cranky is when we tarnish the extraordinary execution of a mission I fully support in Venezuela by turning around and making insane comments about how it is our right to have territory. 물론 덴마크가 그린란드 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18세기부터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1979년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현재도 외교와 국방 권한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덴마크가 마냥 강하게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에 편입되길 바라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 경제가 연간 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에 달하는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린란드 주민을 겨냥한 금전 지원 가능성까지 흘리며 그린란드와 덴마크 간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와 그린란드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놨는데요. Og hvis vi skal vælge mellem USA og Danmark her og nu, så vælger vi Danmark. Vi vælger NATO. 그런데 정작 나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동맹의 존재 위기까지 사태가 번지고 있지만 나토 수장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나토의 돈줄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서슬이 퍼런 상황에서 나토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The US would be fully capable of handling the problem militarily. If the US was to invade Greenland, there would be little that Denmark or Greenland or indeed the European powers could do to stop the US.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로 병합하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 그나마 가능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게 나토 조약 4조입니다. 나토 4조는 간단히 말해 안보 위기 시 비상협의권을 말합니다. 나토5조 집단방위가 공격을 받았으니 함께 싸우자라면 4조는 상황이 심각하니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자는 건데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잘 얘기를 해서 물적, 인적 피해를 미리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나토 4조는 지금까지 총 9번 발동됐는데 대표 사례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2020년 시리아 내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나토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발동을 요청하는 거지 나토 동맹국을 향해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 발동하는 건 비현실에 가깝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앞세우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보자면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그린란드에 미사일 탐지를 위한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데 덴마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그린란드에 묻힌 희토류 등 천연 자원이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럽 현지에서는 백악관이 동맹국을 향한 군사 개입 옵션을 입에 올린 순간부터 동맹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s Denmark has been a good ally for United States, and all these statements are not really helping the stability of the world, I would say. 흔들리는 나토를 보며 또 다른 동맹 한국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상황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국의 이제 불개입주의가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쨌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가져가고 1차적으로는 대북 억제력을 확립을 하고 부차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선언적인 수준에서라도 적절하게 현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